기본적으로는 그 근육들에 대한 컨트롤이 디스크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입니다. 근래 정형외과나 한의원들 광고를 보면 디스크와 협착증 등에 대해서 비수술 치료, 비수술 입원 이런 문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수술을 권장했었고 한방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술보다는 이제 비수술로 약물과 추나, 침 치료 등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렸죠. 실제로 이제 한방에서는 뭐 수천 년간 수술 없이 내과적인 치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비수술의 원조는 이제 한방이겠죠.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비수술 치료했는지 살펴본다면 이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개괄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방에서 비수술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침입니다. 침을 사용하게 되면 침 자극에 의해서 일단 진통이 되면 당연하고요. 침 자극에 의해서 신경과 경락이 이제 삐뚤어져 있거나 막혀 있을 때 제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근육의 위치 그리고 골격의 위치도 바로잡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삼능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침을 통해서 어혈, 표피에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혈류순환이 늦고 몸이 냉하신 분들을 위한 뜸 치료 등도 디스크 치료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근래에는 약침이 많이 개발되어서 여러 약침들이 있게 되는데요. 천일염을 활용한 약침이라든지 태반을 활용한 약침 또는 여러 한약 처방을 기준으로 한 약침 그리고 또 뱀독이 있죠. 사독, 또 벌독인 봉독 등을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약침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급성적인 디스크 통증, 뭐 수액이 터졌다 이럴 때도 이제 한방에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들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밀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료에는 한계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약에 의한 치료입니다. 과연 약이 어떻게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들은 대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승모근이라든지 기립근 또는 광배근 또는 요방형근 등의 복사근 같은 옆구리 근육에 추가돼서 견갑골과 척추를 붙잡고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또는 경추와 두개골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 등 눈에 보이는 근육들은 대부분 큰 근육들이죠. 이런 근육들은 실제로 척추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큰 힘을 동원해서 척추를 압박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손상이 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침, 약침, 뜸, 부항 등으로 많이 정복이 가능하지만 척추가 기립 상태를 유지해서 압력을 받을 때 늑골과 뼈를 유지하고 또 뼈와 뼈의 간격도 유지하고 근육의 회전에도 관여하고 얘네들을 차근차근 잘 쌓아놓게끔 간격과 각도를 맞춰주는 데에는 와이어라고 하죠. 와이어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작은 근육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백 개의 근육이 척추를 잡아주게 되고요. 경추 7마디, 그리고 흉추 12마디, 그리고 요추 5마디, 그리고 꼬리뼈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작은 근육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근육들에 대한 컨트롤이 디스크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하더라도 안에 뼈들이 비틀어져 있어서 디스크를 압박하거나 척추강의 면적을 좁히는 협착증 유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작은 와이어 같은 근육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교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흔히들 추나라고 알고 계십니다. 추나나 도수치료 등을 통해서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그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추나를 통해서 덜컹 하거나 우두둑 해가지고 자기 자리로 정복을 하고 났을 때 정복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범위의 회복을 했을 것 같지만 갔다 왔을 때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0.4mm, 센치도 아니고요. 0.4mm의 미세한 움직임의 변화가 정복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교정이 되는가? 또는 교정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방에서는 투약을 통해서 각 척추에 해당되는 근육을 원상태로 만들어지는 치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자기 자리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줌으로써 추나가 받은 효과를 연장시키는
그래서 교정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투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체질이 나오게 되는데 똑같이 삐뚤어진 근육이라 하더라도 근육의 상태가 바짝 말라 있는 분, 안에 수액이 잔뜩 차서 부어 있는 분, 또는 영양이 부족한 분, 또는 어혈이 차 있는 분 등등등, 아니면 뜨끈뜨끈한 분, 이런 식으로 근육과 진액과 인대의 상태가 다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별로 진단별로 다른 처방을 해서 그분의 근육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기의 탄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뼈들이 밤새 약 먹고 주무시는 동안 자기 자리로 가려고 계속 움직이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가 치료가 되고, 또 그런 약제 중에는 통증을 없애는 약과 이렇게 밀려나온 수액을 흡수시키는 약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래에 나오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액이 터져 나왔다 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이 수액은 자동으로 흡수된다라고 하죠. 그 흡수될 때 흡수에 관여하는 그런 수액대사와 관련된 것들도 림프액이라든지 여러 장간액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순환도 한방에서는 3초라든지 소양 상하의 어떤 개념을 통해서 정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백 년, 1, 2천 년간 비수술에 의해서 약물에 의한 디스크 정복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대가 지냈다고 해서 과거보다 근래에 나타나는 디스크가 더 심한 디스크는 아니겠지요. 오히려 과거의 디스크가 더 심한 디스크였을 겁니다. 노동의 강도도 심했고, 농사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체력 또는 평균 연령 이런 부분에서도 정복을 했었다면 근래 영양 상태가 좋고 노동의 강도가 약한 현대인들의 디스크는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물을 통한 디스크와 협착증의 접근, 한방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